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 SNS엔 서울병이라는 단어와 함께 평범한 서울 풍경들이 올라와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연합뉴스 경제TV 근처 경복궁에는 캐대언의 사자보이스와 같은 갓을 쓰고 검정 도포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관광객과 유통산업 영향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유정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 주변에 캐대언 복장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외국인 방한 숫자가 올해 이대로 가면 2천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아마 굉장히 기록일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그렇게 되면 국내 유통하고 특히 화장품 업계에 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2천만 명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2천만 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숫자가 1,7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급감했고 그렇죠. 지난해 이제 1,500만까지 회복이 됐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그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치를 넘어서는 1,700만 명을 넘어서는 2천만 명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관광객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내수 특히 소비 관련 기업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전에 2017년도에 사드 때문에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내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사드로 인한 피해액이 GDP의 0.4%포인트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그게 금액으로 치면 대략 한 7, 8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네, 근데 그때 줄어든 중국 단체 관광객 숫자가 딱 400만 명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올해가 2천만 명 정도 되고 작년이 1,500만 명이었기 때문에 대략 규모가 비슷해요. 그렇죠. 400만과 500만이니까. 그래서 네, 그때랑 뭐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계량해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략 추정컨대 그 당시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이제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대략 이제 8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내수 소매 판매 기준으로 대략 1% 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장률 차원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복궁이나 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 자체로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를 이제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소비를 알려면 이제 통계가 필요한데 네. 카드 사용액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2분기에 외국인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우리나라에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38억 달러 정도 네, 되는 맞습니다. 규모인데 전체 국내 전체 카드 사용액이 분기 사용액이 한 300조 원 되니까 규모를 대략 알 수가 있는데 네.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네. 늘어난 게. 네. 그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38억 달러, 우리 원화로는 이제 5조가 넘었는데요. 근데 뭐 작년부터 이미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서 이제 근데 처음으로 올해 2분기에 5조 원대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근데 5조 원이라고 하면은 국내 소매 판매 기준으로는 대략 3%가 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분기가 지날수록 뭐 내년이 되면 아마 분기 카드 사용액이 더 늘 텐데 이게 카드 사용만 5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나 무슨 페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소비량이 훨씬 더 더하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일본이 지금 딱 그러니까 방문하는 외국인의 그 전체 소비액이 전체 일본 소매 판매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한 카드만 봤을 때 3%고 다 합치면 대략 한 4% 언저리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 혹은 그 이상의 그 비중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그 한국인들의 소비가 이제 뭐 급격하게 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들어와서 쓰는 뭐 그 카드 혹은 뭐 현금 이런 소비액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다는 거는 사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위원님 그 보고서 봤어요. 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예, 거기 보니까 캐대헌 열풍에 네. 언급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캐대헌 열풍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가 좀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평소에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의 그 K-팝 데몬 헌터스 공개가 6월 20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부터 한국을 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뭐 7월, 8월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 그걸 보고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세부터 들어올 거라고 2분기 통계는 안 잡히겠군요. 맞아요. 이제. 2분기랑 3분기도 거의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면 그렇죠. 한 몇 개월 예약해야 되니까. 앞서서의 그 이제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9월이나 10월, 특히 10월은 중국 이제 그 연휴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그 숫자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3분기도 관심사지만 4분기부터 외국인 유입 속도가 엄청 가팔라질 것 같다. 저는 그게 매우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제가 보고서에서도 이제 일본 사례를 많이 언급했는데 네. 일본이 2022년 말부터 2024년 약 2년여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방위를 했거든요.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 대략 한 3,20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거기도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그 수치를 넘어서는 이제 방문 외국인 숫자가 이제 잡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해 코로나 이전을 올해 넘어설 것 같은데 일본은 지난해 벌써 넘어섰어요. 그렇군요. 19년도에 이제 3,200만 명이 방문했다가 작년에 3,700만 이상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넘어섰죠. 그리고 올해는 한 4,400만까지 방문할 것 같은데 이제 숫자는 우리보다 크지만 네. 전체 인구수 대비 그 방문하는 외국인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올해부터 앞서게 돼요.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수 시장 규모에 비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더 이제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인구 대비 방문한 외국인 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여태까지는 기대감과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물론 있었지만 그 효과는 이제 3분기 말 4분기로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4분기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인 단체 관광 네. 무비자 입국. 그렇죠. 네. 이게 9월 29일? 29일부터 시작.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25년에 월 평균이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가 43만 명 네. 한 달에 네. 들어왔는데 이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맞습니다. 네. 이게 더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 숫자는 늘었지만 사실 중국이만 놓고 보면 비중은 이제 낮아지는 셈이에요. 다른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길에서 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과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절반 뭐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보다는 네. 그렇지 않은 관광객들. 네, 사실 그게 내용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 그렇죠. 다변화된 거죠.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우리도 그렇지만 가까우니까 그냥 선택하는 쉬운 선택지가 되거든요, 한국이. 근데 멀리서 온다는 거는 정말 거길 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일본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뭐 2016년도에 이제 한 800만 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레벨을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여행 패턴이 개별 여행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단체 관광객의 특징이 뭐냐면 연령대가 조금 높아요. 오. 그리고 씀씀이가 더 큽니다. 개별은 좀 다행이네요. 그 연령층이 좀 젊은 대신에 아무래도 그 씀씀이가 좀 뭐 경제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네, 이제 어르신들이 여행 가면 좀 더 많이 쓰는 것처럼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업체별로 보면 수혜 업체를 보면 올리브영이 제일 네. 꼽히는데 면세점을 제치고 네. 외국인들에게 뭐 새로운 쇼핑 메카로 네. 자리 잡고 있다 기사도 봤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올리브영 어떤 지역의 올리브영들이 이렇게 타깃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본사가 명동. 있는 명동에 사실 이제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뭐 그 사실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고 요새는 2차, 3차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집에 뭐 10시쯤 들어가는데요. 10시 넘어서 명동 가보시면요. 한국인은 없는데 외국인만 정말 넘쳐나는데요. 올리브영 매장 가면 이게 밤 10시, 11시가 바글바글합니까? 맞나.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돈키호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제 일본 여행 가면은 동교때 꼭 들리잖아요. 네, 꼭 들리는데
돈키호테도 밤 10시, 11시에도 정말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아,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 모습이 면세점에서 포착이 됐는데 그렇죠. 그냥 그 시내 면세점 뭐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면세점 가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 관광객들 때문에 이제 등 떠밀려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올리병이 딱 그런 지금은 올리병이. 상황인데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명동 그다음에 뭐 성수, 홍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명동과 강북 시내 그 제한된 지역에만 집중됐다면 지금은 이제 골고루 퍼지고 있다는 게 매우 긍정적이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권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통 부문 토픽으로 보면 리포트에서 보면 현대백화점 네. 됐습니다. 네. 타겟 프라이스가 10만 원. 지금 현재 8만 7천 원이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세계나 롯데 물론 신세계도 이제 차순위로 이제 네, 세팅하셨는데 현대백화점을 토픽으로 꼽은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게요. 신세계도 이제 제가 뭐 이제 선호하는 종목이긴 한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롯데쇼핑을 조금 덜 선호하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이제 둘 다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백화점이 메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과 기타 다른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정 점포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점포입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더현대. 더현대하고 아. 그다음에 그 삼성동 무역센터죠. 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왜 거기까지 외국인들이 갈까? 네, 그러네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북에 뭐 경복궁 이런 거 관광하고 뭐 식사하고 또 명동 롯데 다닐 텐데, 가거나.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의 MZ들이 아하.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열심히 사진 찍고 그렇군요. 올리는 걸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삼성동 무역센터점 같은 경우는 별마당 도서관이 이제 핫플이 됐고, 그렇죠. 네, 더현대도 이제 그 백화점 안에 정말 이렇게 이른바 핫플 장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20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점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통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과거엔 천편일률적인 MD였다면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젊은 소비자, 그게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올 수 있는 그런 MD 그 특색 있는 점포별로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와서 얼마나 돈을 쓰냐 네. 이건데 일본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고 네. 좀 아까도 돈키호테 예를 드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주요 유통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12에서 15%까지 올라갔다 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나 네, 보죠. 그러니까 12에서 15%인데 2년 전 2023년 1분기 때는 5%밖에 안 됐거든요, 일본이. 급격하게 올라갔군요. 네, 외국인 그러니까 비중이. 2년 사이에.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지금 한국의 백화점 외국인 매출 비중이 딱 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백화점 MD 구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년 정도를 이제 지나고 보면은 우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우리도 두 가능성이 자릿수 비중을 차지할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백화점이 그냥 순수 내국인을 위한 그냥 어떤 유통 점포였다면, 유통 채널이었다면 이제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뭐 MD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답답했던 백화점 주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재평가받는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도 그냥 순수 내수 소비에 뭐 기반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이제 인바운드 수혜주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고 실은 그게 다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그래요. 예. 거라는 걸 시장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보고서에서 그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보고서를 네. 보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주가 차트하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 증가율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을 기르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유통 기업들이 외국인 유입 관광객 추이랑 거의 정말 비슷하게 갔거든요. 우리도 그러네요. 이제 똑같이 간다. 예, 그리고 일본 뭐 많이 갔지만 외국인들이 이제는 이게 이제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7월 기준으로요. 19년 7월과 올해 7월은요. 일본의 외국인 방문 이제 그 비중이 한 115% 정도예요. 그때 대비해서 15%도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올해 1월이 140%까지 갔다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한국은 반면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7월만 놓고 보면은
그 2019년 그 7월 대비해서 한국은 120%, 일본은 115%.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빠지고 있고. 저는 기온이 이제 캐대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네, 약간. 그래서 예, 그쵸. 일본이 있고 이제 그게 더 분명히 커질 거라고 있다. 보는 거죠. 네. K뷰티가 이제 뭐 단순히 여행 중에 들려서 이제 하나씩 사보는 그런 게 네, 아니고 네. 추세적인 어떤 네. 그거를 사려고 오기도 네, 하고 맞아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화장품 업계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화장품 업계는 이미 뭐 너무너무 뜨거웠죠. 뜨거웠죠. 예, 지난 2년. 근데 앞으로 더 계속 열기가 유지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전 이제 이 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인스타나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엄청 많이 검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젊은 여성이 올린 인스타 포스팅이었는데,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기였어요. 근데 각 항목별로 레이팅을 했는데, 한국 미용실 다녀온 얘기를 올렸는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 한국 뷰티숍에 들려서 너무 싸고 예쁘고 좋은 것들 너무 많다. 예, 그리고 또 코리아 글로우업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 이게 뭐냐면 예? 한국만 다녀오면 이뻐진다. 네, 그래서 왜냐면 너무 예쁘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현지에서 한국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그냥 한번 와서 그냥 소비하고 가는 게 아니고 역직구를 하게 되고 이제 코리아 뷰티 혹은 코리아 뭐 컨슈머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팬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하. 반복 구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여건 산업군에도 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네, 미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얼마나 지속된다 이렇게 뭐 전망한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확실한 거는 좀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뭐 가서 보니까 그냥 뭐 잘 갔다 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한국 뭐 K-뷰티, K-푸드, K-컨텐츠, 그다음에 K-드라마, K-팝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상승작용을 이제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게 다시 또 바이럴을 일으키고 또 다시 방문해야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유럽의 젊은 여성이 다시 너무너무 가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모두의 뭐 서울병 말씀하신 중국 여성, 서울병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몇 년은 좀 뭐 이어진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MZ들이 얼마나 한국 가고 싶겠어요. 상상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세련됐다고 느낀대요. 한국 다녀. 그러니까. 네. 근데 근데 뭐 그동안 잘 뭐 원활하게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게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지 못했으니까. 단체로 왔다 가면 파급이 더 많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 네, 네, 예.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뭐 K-뷰티 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뭐 다 좋은 현상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비슷한 말씀을 앞서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의 경제력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정부의 뭐 정책 지원 정책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뭐 그동안에는 사실 뭐 반도체, 자동차 물론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굉장히 뭐 그 경제 성장을 잘 이뤄왔지만 이 소프트한 산업들이 잘 돼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이제 단절 관광객 무비자 정책도 시행하는 거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효과는 보통 적어도 2, 3년 이상 이제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이런 컨텐츠나 컬처가 한번 이렇게 붐이 일게 되면은 보통은 한 트렌드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업됐다가 다운되는데 그게 보통 한 5, 6년 이상 가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큰 계기가 됐던 상황이니까 뭐 다음에 그런 어떤 글로벌한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도 민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좀 지금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환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좀 내쫓지 말고. 네, 그렇죠. 예, 오늘 대신증권 유정은 연구위원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 산업 연관성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